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는 저는 조금 몸이 좀 안 좋아서, 감기 몸살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좀 유의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번에 좀 독감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독감 예방 주사 맞는 거랑, 두 번째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있죠. 또 한자 좀 퍼지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백신도 별도로 좀 맞아 주시기를, 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미리 맞으려고 이렇게 독감 예방 주사랑 백신을, 코로나 백신을 맞으려고 12월 초에 맞으려고 예약을 해놨는데, 해필 이렇게 독감 걸리고 이러면서, 이번 독감이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 특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좀 드리겠냐면, 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조금 더 결이 다르게 좀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어, 지금 어떤 누군가와의 우리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물들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사회관계를 형성시키고, 특히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어, 재산권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에, 이 분쟁이라든지, 또는 그 분쟁을 해결하고, 또는 그 건물 보존 관리와 관련된 분쟁 또는 해결, 뭐 그 외에 영업과 관련된 분쟁과 해결,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그 우리가 호실호실마다 다 소유자분들이 별도로 다 있다 보니까, 이 소유자분들께서도 직접 거기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입주해 가지고 직접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게 소유자분들이 임대를 놓거나, 다시 말해서 임차인이 거기에 있거나, 또는 뭐 운영사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로 집합 건물은 그러면서 다양성을 서로 간에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건물 보존 관리에 관해서는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소유자분들 또는 입점주분들이 위임권을 준 거죠. 국회하고 지금 똑같은 거죠. 우리가 보면 국회에 있는, 국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각 국민들이, 각 지역구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라고 하는 것에서, 국회가 일종 회의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회의체에 모여서 심사할 대상에 대해서 안건을 올리고, 그 안건을 올릴 때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이 안건 사항이 이 의결을 필요하는 거, 꼭 이거는 의결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 뭐 예산 결산이라든지 뭐 각종 그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의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의안이라고 하거든요. 그 외에는 우리가 보통 크게 보면 안건 안에 의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딱 두거든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어, 어, 또 당일날
안건이 나왔던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건 우리는 의제라고 하고 이런 말을 또 붙이긴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을 국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국회는 회의체로서 심사할 대상을 본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관리인가 관리위원회에서는 그 건물 보존 관리와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이 소유자 입점주분들의 불편 사항들에 대해서 안건을 지금 올려서 바로바로 지금 논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의결을 해서 그래서 관리는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왜 제가 오늘 모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그게 또 덧붙여서 필요한 경우는 변호사가 뭐 자문하는 변호사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아니면은 굳이 필요 없지만 필요할 때 뭐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해야 될 때죠. 특히 관리비 있는 부분은. 또는 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 또는 운영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결국에 우리가 그 바른 선택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변호사를 예를 들어 볼까요? 음, 여러분들이 있죠. 이 부분은 좀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인데 변호사를 보실 때도 그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의 핵심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지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선택을 한다는 부분이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를 이렇게 우리가 선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변호사한테 어떤 질의를 했을 때 집합건물법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관리인이든 관리위원회든 어떤 질의를 했을 때 그 변호사께서는 정확하게 집합건물법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되는 거는 위반된다고 하셔야 되고 위반되지는 않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되고 어떤 부분은 위반된 것이 있다면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하시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좀 고런 부분이 있죠. 변호사가 제대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변호사가 그냥 잘못된 것도 어쨌든 방어만 하면 된다. 좀 이런 논리로 변호사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 집합 건물에 있는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어떨 때는 보면 독단, 독선 본인들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용 부분을 변경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복도를 갖다가 다른 뭐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완전히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럼 공용 부분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구분 소유자 1인이라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게 되면 동의를 다 구해야 되고 이러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특히 관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리위원회에서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냥 그 전용 부분을 터버려 가지고 공용 부분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의사결정도 없이 말이죠. 임대를 해줘가지고 공용 부분을 그냥 사용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전체 우리 관리단에 그렇게 임대를 해줘가지고 공용 부분에 임대를 해줬다. 그래가 그 수익원이 되었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그거는 절차적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또 다른 부분을 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변호사는 여러분들 그러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분들, 관리인도 마찬가지고 관리위원도 그렇고요. 관리업체도 마찬가지라고. 관리업체는 건물 보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소장이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건물 집행하는 건물 보존 관리 총 지배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집합 건물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어, 뭐 없어도 상관이 없다 하더라. 이런 논리로 펼쳐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것 같으면 150세대 이상인 주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데에서 전부 다 주택관리 자격증 다 가지고 제대로 건물 보존 관리하는데 어떤 데는 보면은 200개 호실 이상 되는 굉장히 그 특이한 집합 건물 중에서 판매 시설이라든지 그 호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건물에 대한 보존 관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공학적으로도 그렇고 수를 챙기는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점검해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논리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집합 건물이니까 관리소장은 굳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필요 없다. 지금 이런 논리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우리 집합 건물은 주택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을 겁니다. 소방, 전기기사, 뭐 자격증 몇 가지 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자격증 다 갖추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분간해서 맞는 거는 이거는 건물 보존 관리를 꼭 건물 보존 관리를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될 거는 공사를 해야 된다. 이는 공사하지 않아도 될 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한참 여러분들 호텔 같은데 특히 여러분들 그러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호텔 같은 데서는 여러분들이 특히 중요한데 그 상가나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이 보면 그 소유자분들이 그냥 임차인 임대를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래 임대차 계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임대차 계약. 그런데 호텔의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는 임대차 계약이 아닌 위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위임 계약은 그 호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2205라고 한다면 2202호라는 그 호실에 대한 사용하고 운영하고 하는 이 권한을 다 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권, 그러니까 권리를 다 준다는 거라고요, 권리를. 모든 권리를 다 준다는 거라고요. 임대차 계약에 있는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그
이 권리보다 더 막강한 권리를 준다는 겁니다. 위임을 해줬다는 거는. 그래서 수임을 받은 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또 어떨 때는 그 호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고요. 그 호실 안에 거는 마음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든 뭘 다른 걸 넣든 또 다 제3자를 데리고 와 가지고 영업을 하게 하든 상관없다고요. 위수탁 계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수탁 계약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계약서를 제대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운영사는 여러분들, 그 회사잖아요, 회사.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들어오잖아요. 와서 소유주분들한테, 아,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서 고객들을 유치시키고, 수익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거잖아요.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다면, 그 회사, 그 운영사를 여러분들이 그 법인 등기부를 제대로 떼보시라는 겁니다. 자본금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가 과연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다른 곳에도 이런 걸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운영사가 들어와서 매출을 했을 때 모든 걸 다 공개를 하는지, 비용 처리도 다 공개를 하고, 수익은 몇 대 몇으로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회사는 여러분들, 그 회사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 돈 버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본질적인, 그 기본적인 거고, 그 어떤 그 회사가 있죠. 그 목표는 뭔가요? 실제 여러분들이 그 조그만 회사든 어떤 회사든 그 회사는 결국에 좀 더 성장하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성장의 모토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IPO 아닙니까? 기업 공개. 다시 말해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데 상장되는 것이 목표라고요, 그분들이.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회사로 나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보면 운영사, 그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셔야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그 운영사도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운영사가 크고 작고는 중요하진 않아요. 뭐 직영을 하든 뭐 안 하든 이것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공개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대로 알고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알고요, 여러분들이. 응?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첫째는 뭐냐면 공개를 해라는 겁니다. 뭐든지. 투명한 공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유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유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재산권에 대해서 있죠. 제대로 행사하시려고 하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저 운영사가, 저 관리인이, 저 관리업체가, 저 관리위원회가 잘 하고 있으면 격려를 해 주시고 못하면은 반드시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니면은 퇴출시켜야 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을 해보면 알아요. 아니면 그 여러분들이는 공개한 거에서 그 내용을 보면 알아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과거와 현재를 보시면 딴판일 겁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누군가가 말해주니까 그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흘러가시다 보면 여러분들만 피해를 당하시는 게 아니고 소유주 전체가 그 건물 전체가
피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산 가치가 형편없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소유주 여러분들이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유주 여러분들은 같은 가족이시라고, 소유주 여러분들끼리 싸우지 마시라고요. 운영사는 얼마든지 바꿔도 되잖아요. 새로운 운영사 바꿔도 되고 관리업체도 바꿔도 되고 다 바꿔도 되잖아요. 관리인도 마찬가지고 관리위원도 새롭게 바뀌잖아요. 소유주 여러분들 특히 운영사나 관리업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냉철하게 보시라니까요. 소유주 여러분들끼리 싸우시면 안 됩니다. 입점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같이 함께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